NC 다이노스가 선수들의 승부 조작 추문과 이에 따른 수사로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올 시즌 우승 도전에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창원의 터널에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에 자동차 폭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심각한 후유증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폭 피해 2세대들을 위한 보금자리 합천 평화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급식의 계약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지침서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발간돼 계약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 시즌 유력한 우승 후보로 승승장구하던 NC 다이노스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재학 선수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민호 선수마저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NC 선발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됐고 이재학 선수도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변호사가 선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입장도 있으니까요. 일정원의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또 이민호 선수도 최근 가정 불화로 추문에 휩싸여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래도 선수들을 믿고 있고요. 좀 좋은 쪽으로 좀 결말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가 된 선수들 모두 선발 투수여서 당장 경기력 하락이 우려됩니다. 올 시즌 2경기 이상 선발로 출전했던 투수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이태양 선수는 이미 계약 해지됐고 이재학과 이민호까지 포함하면 당장 쓸 수 있는 선발 투수는 3명뿐입니다. 최금강과 구창모 등 젊은 선수들이 나서지만 공백을 메울지는 미지수입니다. NC 구단 측은 실추된 이미지를 되살리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수사 전문가 등 보강을 통해서 윤리 감사관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창단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놓인 NC가 경기력 유지는 물론 팬들의 마음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찰이 난폭, 과속 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도로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경주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만 되면 차량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창원의 한 터널이 자동차 경주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주말 새벽 시간, 차량 통행이 드문 한 터널입니다. 터널 끝부분이 차량 불빛으로 밝아진다 싶더니 굉음을 내며 자동차 2대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구간을 정해놓고 자동차 2대가 속도 경쟁을 하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 현장입니다. 최고 속도는 약 240km 정도. 터널 입구에서 끝까지 2.1km를 32초 만에 통과합니다. 이 같은 폭주 경주는 약 2년 전부터 거의 매주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속력을 높이면서 달립니다. 200km가 좀 넘지 않을까. 트레일러 지나가는 소리가 그 정도 납니다. 이러한 경주는 차량 화재나 충돌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몇 차례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지만 단속보다는 계도에 그쳤습니다. 터널 관리사무소도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장비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국가 장비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대로 받아가지고 백받은 자 이성이 있으면 저도 하면 상당히 경남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주 경주에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갔다 원폭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후손들은 심각한 후유증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원폭 2세를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자폭탄 피해자 2세인 53살 전옥남 씨. 전 씨의 아버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있다가 원자폭탄 피해를 입었고 5년 전 호흡기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전 씨 역시 20대 때부터 지적 장애를 앓는 등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속 배가 아파 등도 아프고 중환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혼자 들어오는 것보다 걱정이 가거든. 이렇게 전 씨처럼 고통을 겪는 원폭 피해 2세대는 등록된 인원만 1,300여 명. 하지만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기초의료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피해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참다 못해 한 시민단체가 나서 원폭 피해 2세대를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1세 어르신들은 일본으로부터도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실질적인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 보호자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나 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6명. 원폭 피해 2세대 대부분이 선천성 기형과 유전 질환을 겪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학교 급식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경남교육청이 급식 계약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지침서를 전국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계약의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수의 계약을 비롯해 분할 발주, 입찰 담합과 부적격 업체 등입니다. 특위는 관련 법이나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로 계약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 만들기에 나선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계약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침서를 출간했습니다. 12명의 전담반이 6개월 동안 연구한 지침서는 부식과 육류,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분야로 나눠 1인 수의 계약과 2인 이상 수의 견적, 경쟁 입찰 등의 매뉴얼을 담았습니다. 근간이 되는 지방계약법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등 계약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관련 법도 분석했습니다. 또 업체들이 개별 계약을 꺼리는 산간도서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위한 공동구매 절차 등도 마련했습니다. 계약 방법별로 필요한 학교 현장에서의 계약 절차들을 하나하나 열거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책을 보고 따라만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도교육청은 이 지침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과도 공유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지침서가 급식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한국산업은행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TX 조선해양 협력업체 외상채권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상 매출 채권 규모가 STX 조선 500여 개 협력회사에 3,900여 원에 달하는데 지급이 지연되면서 협력업체는 자금난으로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마산 가포신항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138%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올 상반기 가포신항 물동량은 140만 4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가포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물류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최근 폭염에 이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와 낙뢰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의령군 전국면에서는 낙뢰로 농로에 쌓아둔 농자재에 불이 붙어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4시 반쯤에는 창원시 월영동의 한 주택 옥상에서 낙뢰로 폐자재에 불이 붙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보좌관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가운데 2억 4,4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2,089개 동 가운데 김해시 북부동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김해시 북부동 인구는 85,327명으로 전국 1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김해시 내외동이 83,591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김해시 북부동은 전북 남원시보다 또 내외동 또한 강원도 속초시보다 인구수가 많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하다는 KBS 창원의 보도와 관련해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창원과 부산의 도금 주물업체 점검에 나서 12개 업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3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이 7건이었고 훼손된 시설 비정상 가동이 5건이었습니다.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가 수입차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39살 정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